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불거지도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간밤이 미국에서는 FOMC 결과에 따른 안도감 랠리를 이어가면서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1% 넘는 급등 흐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 부진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간밤 배럴당 또 $100를 다시금 넘어섰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 시장 오르긴 올랐지만요. 그 상승폭은 조금 제한적이었는데요. 자,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장이 좀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주간 지수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는 1.7%가량 올랐고요. 코스닥은 무려 3.5%의 급등 흐름 나타냈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수급으로는 기관이 이끌어줬던 그런 한 주였는데요. 자, 이렇게 정말 빨갛게 물들었던 시장 다음 주도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이러한 시장 좀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고 그에 따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까지도 챙겨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저희 홍당무와 알찬 시간, 알찬 붉은 밤 보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 실시간으로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빨리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죠.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으로도 입장 가능합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이무학이라고 검색하시고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고 있는 프로필을 확인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방은 생방송 중에만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생방송 50분 안에 들어오셔야만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무학 전문가님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귀하게 모셨거든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네, 벌써 3월이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뭐 연초에 대한 작년 연말부터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연초에는 가지 않을까. 이 양도세 회피 목적의 12월 달 그런 많은 물량들 이겨냈고요. 연초에 이제 좀 갈만하나 했더니 뭐 했었죠? SK, 엔솔이 상장하면서 네, 또 수급을 다 빨아들였죠. 네, 수급의 블랙홀, 엔솔의 이 악재를 또 이겨냈고요. 또 2월 달에 이제 좀 갈만하니까 전쟁이 터졌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또 개인 투자자들 정말 뭐 기대감, 연초의 기대감이 이렇게 1, 2월 다 흘려보내고,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악재들, 뭐 테이퍼링 악재, 유동성 축소죠. 물론 이제 풀었던 돈을 다시 흡수하는 거니까 이걸 뭐 이벤트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테이퍼링 또는 뭐 전쟁 이런 것들, 그리고 삼성생명 이후에 가장 큰 대여였던 단숨에 시총 2위로 올랐던 엔솔은 제 말대로 됐죠, 그죠? 상장하는 날 팔았으면 소고기 먹고 뒤늦게라도 팔았으면 돼지고기라도 먹고. 덕분에 소고기 먹었습니다. 네. 저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거 안 팔고 계속 가면 이제 닭고기 드실 거라고. 네. 지금 아마 계신 분들 닭고기 드셨을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다 지나갑니다. 1월 악재, 2월 악재, 3월 악재. 전쟁 리스크도 뭐 아직은 진행형입니다만 뭐 계속적으로 좀 무드는 괜찮잖아요. 그죠? 이게 뭐 전면전이나 뭐 핵전쟁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막 확산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도 $100에서 이 나쁜 놈들이죠. 유가 뭐 $100 돌파하니까 뭐 $150 간다, $200 간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뭐 100만 원 가면 200만 원 간다 그러고 10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떨어지면 또 뭐 30만 원까지 떨어진다 그러고 뭐 그런 뭐 자극적인 기사들의 기사에 너무 속지 마시고 지금 시장에서 무엇보다 조금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조금 방향성을 갖고 추세를 갖고 있는 장이 아니라 지금 장은 뭐예요? 확 떨어졌다가 지금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이러한 그 장세, 시장이 폭락이 한번 나오면 잘 들으세요. 희한한 게 뭐냐면 코로나 한번 우리가 겪었었죠. 그죠? 재작년, 벌써 2년이 됐네요. 2년 전 요맘때쯤. 코로나 메르스처럼 사스처럼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가 결국 이 엔데믹까지 왔습니다. 그때 시장이 한번 폭락이 나오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주도주가 바뀌어요. 주도주가 바뀝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폭우가 한번 내리면 강물이 한번 뒤집어진다 그러죠. 뭐 그런 것처럼 시장이 한번 폭락이 나오면 물이 뒤집히거든요. 근데 지금 장은 분명히 뭐 코로나 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12월 달부터 제가 장이 어려운 게 하락 구간이 길어요. 그렇게 많이 폭락한 건 아닌데 하락 구간이 길어요. 지금 한 8개월째 밀리고 있거든요. 말씀드렸죠. 최장 기간이다. IMF 때도 6개월 밀리고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때는 훨씬 많이 떨어졌지만 최장 기간 하락이 지금 계속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 다시 시장이 이제 올라가겠죠. 올라간다라 치면 분명히 주도주가 또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저한테 물어보죠. 시장이 코스닥 1000포인트 가나요? 코스피 3000 언제 가나요? 가면 뭐 할 건데요? 언제는 뭐 장이 떨어져서 주식이 손실 났어요. 작년 12월까지 보셨습니까? 지수 코스닥 1050포인트 올라갈 때, 1100까지 올라갈 때, 코스피 3200까지 올라갈 때 보셨습니까? 그럼 마찬가지거든요. 시장은 숫자일 뿐이에요. 그 안에서 정말 수익이 나고 안 나고 차이는 지수가 얼마만큼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올라갈 때 주도주가 내 포트에 있는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랑 같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주도주 찾기예요.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뭐 종목을 갖고 오는 이유도 바로 주도주를 계속 찾아가는 과정, 그게 바로 수익이 나는 과정이거든요. 뭐 차트 몇 개 놓고 여기가 고점 저점 이런 1차원적인 게 아니라 주도 업종이 어디냐, 주도주가 어디냐, 지금이 나중이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보는 거예요. 지금 주도주는 뭐라 그랬어요? 일단은 대선, 정책, 네. 인수위 이런 것들이 일단은 주도주고, 만약에 잠깐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도주가 만약에 등장을 한다라고 치면 언젠가 주도주가 등장을 하겠죠. 근데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안 사요. 외국인이 사줘야 주도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4거래일, 5거래일, 6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주도주가 어딘지 이제 모습을 싹 드러낼 겁니다. 그죠? 쓱 드러내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직 안 보여요. 지금 얘네가 수급을 주체자들이 외국인들이 사질 않는데 주도주가 있을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다 네. 보니까 코스피보다 누가 더 세요? 코스닥이. 얘네들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여기가 더 놀기가 편한 거예요. 그죠? 3거래일 연속 매수해 주니까 900선 밑에서 890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벌써 오늘 종가 920선 한 30포인트가 빵긋하면서 올라오죠. 그렇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러한 흐름들, 시장을 뭐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이다 예단을 해서 이렇게 매매하는 게 아니라 수급을 보고, 만약에 코스피에서 6거래일, 7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다시 이제 코스피로 가야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코스닥 장세, 중소형 장세, 그리고 오늘도 인수위 종목들 우리 수익 리뷰도 하고, 또 다음 우리 언제까지 인수위만 할 겁니까? 그죠? 다음 또 인수위와 버금가는 파워를 가진 게 누구죠? 삼성. 네. 삼성. 맞네요. 네. 삼성. 삼성. 우리나라 삼성이죠. 네. 우리가 여러 전 세계의 유일한 우리나라에만 있는 테마가 바로 삼성 테마예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그 인수합병은 우리나라에서만 호재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수합병은 영원한 호재고 영원한 호재였고 또 앞으로 영원한 호재일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유일한 있는 테마가 하나 삼성이죠. 삼성이 뭐 했대, 뭐 한대, 네. 뭐 할 거래, 이런 것들이 또 관련해서 지금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좀 인수위 관련 종목들, 정책 관련 잠깐 내려놓고 또 삼성 관련해서 종목들을 또 금독기 종목 갖고 왔으니까 잘 찍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모멘텀 타고 또 우리 시장 잘 올라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정말 작년 여름에 최고점을 찍고 시장이 최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조정을 받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힘든 시장입니다. 하지만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시장의 주도주는 바뀔 것이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전략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주도주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찾아가 볼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까지 시장 3일 연속 오름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어제에 비해서는 시장이 다소 좀 아쉬운 흐름 보였거든요. 혹시 다시 시장이 좀 하락 전환하지 않을까라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많이 또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음 시장 좀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 주셨듯이 코스닥 강할 것이다라고 말씀 네네네. 주셨는데 거의 또 1000스닥에 가까워 가요. 1000스닥을 좀 뚫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바람이죠. 아직은 좀 바람이긴 한데 네. 뭐 일단 형보다 나은 아우 없다고. 일단 코스피가 좀 중심을 좀 잡아줘야 돼요. 코스피가 일단 외국인들이 좀 돌아와주면서 좀 지금 뭐 갖가지로 삼성전자 버티기 형식으로 지금 미끄러지지만 않고 지금 버티기 형식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좀 올라가주는 흐름들 이렇게 좀 푸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시장에 더 탄력을 얻을 것 같은데 아직 뭐 그러한 시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욕심은 내지 마세요. 일단은 악재가 거의 끝마무리. 지금 코로나 엔데믹처럼
전쟁도 거의 분위기는 일단 더 악화되지 않는 흐름들. 그러면 시장은 뭐가 있어요?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 그랬죠. 주식시장은. 시장은 자연과 같이 자생력이 있어요. 스스로 살아나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악재가 더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 분위기는 더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쓱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그 돌아나가는 과정에서 지수에 욕심내지 마시고, 지수에 욕심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종목들 일단 막 그냥 부벼보지 뭐 이런 식으로 매매하지 마시고 스마트하게 왔다 갔다 빠지면서 이게 좀 스윙, 뭐 그렇다고 뭐 초단위 단타를 치자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3, 4일 코스로 업종 파도 타기라 그랬죠. 뭐 인수위 관련해서 우리가 이 원전 관련주를 했다가 수익 실현했으면 나와서 이제 다른 종목이 뭐 있을까? 게임, P2E 게임 풀어준다고 했지? P2E 게임주들 들어갔다가 또 나와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순환매를 계속 좀 타고 가는 전략들, 그거 누가 제일 잘합니까? 제가 제일 잘하죠. 이모학 전문가님이 정말 전문 중에 또 전문이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악재만 없다면 앞으로 시장 올라가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종목별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만큼, 우리 이모학 전문가님은 시장이 작년 여름에 정말 고점을 찍고 쭉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모학 전문가님이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수익률 짱짱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이러한 수익률 화면 우리가 챙겨보고 가도록 할 텐데, 먼저 반도체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또 미리미리 발빠르게 챙겨갔죠. LG이노텍 우리가 95% 넘는 수익 챙겨가고 있고, 뉴프렉스 17% 가까운 수익, 그리고 APTC는 특히나 우리가 이틀 전에 매수를 했는데 이틀 만에 16%의 수익도 챙겨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볼까요? SMCNC 50% 가까운 수익 가져가고 있고, SM도 마찬가지로 25% 넘는 무거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 가져가고 있고요. 한국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항공주들 최근에 많이 또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25% 가까운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종목들 하나씩 좀 챙겨보면서 이슈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 자, 이번 주 좀 가장 눈에 띄었던 게 국제 유가의 급락이었어요. 국제 유가가 좀 급락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 이틀 5% 내외로 올라와줬거든요. 이에 우리 시장에서도 좀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라가면서 우리 시장도 IT 주들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 상승폭이 제한적이었거든요.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를 넘어섰어요. 이에 반도체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많이 못 갔던 만큼 이번에 좀 갈 수가 있을까요? 반도체 쪽은 뭐 워낙 좋아요. 그러니까 뭐 네. 삼성 주총에서 나왔었던 이 이야기도 뭡니까? 앞으로 방향도 로봇이나 메타버스, 그리고 지금 현대차 기아차 주가는 안 좋지만 왜 주가가 안 좋아? 차를 못 만들어서? 차가 구려서? 아니거든요. 차가 1년 반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없으니까 이게 대란인 거잖아요. 이 반도체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봤을 때 아직도 수요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의 입장에서는 이게 떨어질 이유는 없죠. 그렇다면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사실 반도체주들이 최근에 못 갔단 말이에요. 못 수요가 갔죠. 많은 만큼 그만큼 잘 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못 갔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 병목 현상이죠. 이게 제때 공급을 쫙쫙쫙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라도 컨테이너 선들이 일단 바다에 많이 떠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인플레가 왔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이 여러 가지 병목 현상으로 인한 좀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제때 공급을 못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고, 그리고 잠깐 화면 보시면 우리나라와 가장 조금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던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반등 좀 잘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있다면 대만에 누가 있죠? TSMC 있죠. 네. 만약에 뭐 번외적인 얘기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듯이 미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하나의 중국이라고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은 전쟁에 참여할 겁니다. 대만 편에 서서. 그렇죠. 네. 왜일까요? TSMC의 반도체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맞아요. 않을까요? 네. 자국의 이익에 준하면 미국은 전쟁을 불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면
반도체 이 방어막이라 그래요. 반도체 방어막. 대만에 이렇게 TSMC가 이렇게 바닷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오. 이게 뭐 사드처럼 이렇게 박아놓은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좀 번화적인 얘기죠. 그만큼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대만 증시도 좀 반등이 좀 빠르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대만 지수 반등 흐름 보면서 저 같은 경우도 이 노랑톡방에서 같이 우리 시청자분들 PCB 쪽 굉장히 좋잖아요. 오. 뉴플렉스도 많이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매매를 인터플렉스도 한번 해봤고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이러한 그 PCB나 FPCB 종목들 계속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글쎄요, 유가와 반도체는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일단 이 기술주라는 가장 대표적인 기술주라는 나스닥의 기술주라는 이러한 그 시장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자산 중에 이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동성은 좀 클 거지만 지금은 반도체주들을 항상 시장 반등 때마다 반드시 한 번씩은 해봐야 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궁금한 게요. 일본에서 좀 지진이 발생하면서 반도체 공장이 좀 문을 닫는다라는 네. 이야기가 또 들리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국내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일본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 좀 소재 쪽이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반일 감정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뭐 국산화에 좀 많이 성공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관련해서는 반도체 소재 단에서 우리가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들 요 정도 좀 수혜는 여러분들 찾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전방위적으로 크게 봐서 뭐 일본이 지진으로 뭐 지난번 뭐 후쿠시마 원전처럼 뭐 이렇게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일단 좀 크게는 좀 재료적 측면에서 확산의 개념으로 가면 뭐 그렇게 크게 얻을 건 없어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좀 계속 우리가 봐도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일단은 경기적인 측면에서. 네, 좋습니다. 앞으로.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금독기 종목 중에서 또 반도체 종목을 엊그제 우리 포트에 담았습니다. 수요일에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바로 APTC입니다. 우리가 이틀 만에 16%의 수익 가져가고 있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시세 더 즐겨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네. APTC는 뭐 미리 힌트를 드리자면 저희는 오늘 수익 실현을 좀 했어요. 네, 홍단에서 오늘 수익 실현을 좀 했고 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달리고 싶은 종목들이 많아요. 하고 싶은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근데 돈이 뭐 무한정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수익 난 거 팔고 또 다른 거 들어갔다가 수익 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장을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려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 거의 장 폭락했을 때 지수 여러분들 2, 3월 달에 얼마만큼 빠졌는지 시장이 20% 폭락했습니다. 그러면 종목들이 시장이 20% 폭락하면 장이 2% 빠지면 여러분 종목 몇 프로 빠져요? 평균적으로. 장이 2% 오늘 4, 만약에 시장이 2% 빠졌다. 네. 평균 한 4%씩 빠져요. 그죠? 2배는 빠진다는 두 배는 거죠. 빠져요. 네. 평균 하락률입니다. 그럼 장이 20% 밀렸으니까 종목 평균 하락률이 40%였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던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시장이 좀 돌아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빠르게 좀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좀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멍하니 계시지 마시고 그래서 좀 돌아다니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LPTC는 여기 잠깐 화면을 보시면 직전 고점에 이렇게 좀 걸리잖아요. 이렇게 좀 오늘 음봉 여기서 양봉 치고 갔으면 또 안 팔아도 되는데 네. 이렇게 좀 걸려요. 이렇게 왜냐하면 뭐라 그럴까 마트를 딱 갔는데 하나만 세일이야. 그럼 일단 고기 막 사람들 줄 서갖고 사겠죠. 네. 막 거기 여기 막 뭐 싸움 나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 왔네, 네가 먼저 왔네, 세치기 하고. 근데 지금 마트에 딱 가보면 다 할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것만 많이 살 필요 없다는 거죠. 네. 무슨 얘기냐면 박앤세일 구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요거 수익 실현을 놓고 요거 한 입 먹었잖아요. 세일한 거 하나 사서 먹었으니까 이제 다른 거 세일하는 거 장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LGC 같은 거 일단은 수익 실현을 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네.
오늘 금도끼 종목 드릴 거니까 이제 그런 거 같이 오, 사보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너무 APTC 우리가 이틀 만에 여러분들 16% 챙기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시장이 올라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발빠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새로운 금도끼 종목들 기대해 보시라라고 말씀 주신 만큼 여러분들 오늘 뉴 금도끼 종목 기대를 해 보시고요. 반도체 중에서 우리가 한 종목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LG 이노텍인데요. LG 이노텍이 애플에 대한 모멘텀과 더불어서 이 친환경 경영 관련 이슈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 외국인들이 오늘 순매수 탑2에 LG 이노텍의 이름이 올렸거든요. 이런 LG 이노텍 좀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이 신고가 다시 뚫을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이 대장주죠. 네. 오, 이 시장의 대장주다. 그렇죠. IT에서 이만한 종목 없잖아요.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반도체 포함해서 뭐 맨날 뻥쟁이 LG 디스플레이, LGD는 올라갈 때 들어가면 다 맨날 물려요. 네. LG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 또 LG전자 뭐예요? 맨날 뭐 애플에서 뭐 왔다가 한 3달에 한 번 왔다 갈 때마다 그냥 한 번 올랐다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IT 중에서 추세를 가진 종목은 단연컨대 이거밖에 없어요. 와, 그렇다면 신고가를 넘어가더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시세 가져가자라는 말씀이시죠? 반대로 얘가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IT는 하지 말아야죠. IT 할 게 오. 없어요.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이 IT 중에서 애플의 눈이라 그랬죠. LG노텍 앞으로 성장성도 뭐 무궁무진하고요. 애플 폰 잘 팔려서 더 팔려서가 아니라 뭐 애플카에서도 분명히 LG노텍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고 네. 또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뭐냐면 뭐 삼성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제 앞으로 무슨 세상이 벌어집니까?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 세상이 벌어져. 메타버스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뭐예요? 기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기가, 그죠? 기기, 메타버스 기기. 뭐 지금 오큘러스나 네. 애플도 올해 연말에 또 오큘러스 대항마 기기가 나온다고 하죠, 그죠? 계속적으로 뭐 삼성도 안 만들려는 보장 없죠. 그런 기기들, 삼성 기기는 잘 만들잖아요. 네. 애플 똑같이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삼성이. 아무튼 이런 거 봤을 때는 이 앞으로 이제 미래와 좀 맞다라는 거죠. 만약에 LG노텍이 잘 보세요. 어떤 사업을 주력하고 있는지. LG노텍이 만약에 지금은 사라진 디지털 카메라에 렌즈를 만들고 있다. 그럼 얘는 벌써 망했겠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거기에 따른 회사의 방향을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LG노텍은 작년 사상최대 실적, 올해도 사상최대 실적. LG노텍은 진짜 아침에 증권사들에서 좋다는 리포트, 매수 주가 상향 리포트 보는 것도 이제 지겨워요. 너무 좋다고 하니까. 뭐 아무튼 그만큼 좋은 거니까요. 계속 이 종목은 원톱이다. IT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이 메타버스 하드웨어의 모멘텀까지 실려있는 LG 이노텍인데 정말 이무학 전문가님의 종목이라면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이러한 종목들 부담 없이 타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IT 섹터, 엘프 섹터의 대당주다라고 말씀을 주신 만큼 우리가 LG 이노텍 현재 95%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지만 지금도 충분히 시세 더욱 즐기실 수 있다라는 말씀 챙겨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이런 LG 이노텍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분들 시황 좀 가져가고 싶다, 조금 힌트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무학 전문가님이 이러한 종목뿐만 아니라 섹터에 대한 내용들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노란톡방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시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LG 이노텍이 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도 또 모멘텀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주 있었던 이 삼성전자의 주총이 네. 있었어요. 그런데 메타버스와 로봇을 신사업으로 키우겠다라고 삼성전자에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에 시장에서는 이틀 연속 모멘텀을 가져가고 시장에서 메타버스 로봇주도 굉장히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 특히 이 메타버스 로봇이 작년 하반기 올해 초까지도 계속해서 시세를 가져갔던 만큼 앞으로 시장에서 관련주들 좀 오름세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죠.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실체 없는 기업들도 물론 많이 있고요. 네. 뭐 그냥 테마로만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실적이 없는 종목들이 주가가 더 잘 가긴 해요. 오. 왜 그럴까요? 실적이 없는데 주가는 왜 갈까요? 가벼우니까요. 오. 왜냐하면 좋은 종목은
외국인 지분율이 많고 좋으니까 기관 지분율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테마적인 접근에서 세력들을 이 일반적으로 뭐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냥 세력이라 칩시다. 뭐 외국인도 세력이 기관도 세력이지만 그런 뭐 개인 투자자들 이러한 그 주가 급등을 노리는 세력들은 실적이 좋은 종목 들어가서 덤비면 돼요, 안 돼요? 주가 올리려고 치면 외국인들이 팍 때려버리는데요. 이게 웬 떡이 하면서 그죠? 누구 좋으라고 걔네가 그 종목 가서 이렇게 올려줍니까? 그래서 오히려 좀 아이러니하게도 안 좋은 종목들이 좀 쭉정이 같은 종목들이 탄력은 더 좋긴 한데 그런 것들은 또 뭐예요? 한번 매도 타이밍 놓치면 이제 그냥 빠이빠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실적도 좋고 또 외국인 기관 수급도 있고 상한가를 뭐 팍 하진 않겠지만 안정적으로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항상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놓치지 마시고 삼성전자 주총 이벤트 로봇 관련주들 저랑 같이 오늘 금도끼 종목 갖고 왔으니까 오, 네, 오늘 새로운 금도끼 종목의 섹터가 이쪽이었군요. 네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데 메타버스 로봇주들 앞으로 보면 좋지만 알짜배기 종목들을 좀 챙겨가 보자라고 말씀 주시면서 오늘의 새로운 금도끼 종목으로 이러한 이벤트에서 오를 수 있는 종목 챙겨 오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러한 새로운 금도끼 종목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새로운 금도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 회사는 진짜겠죠. 볼까요? 자, 이 국내 전 세계 수십 개의 지사를 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진짜다라는 측면. 특히나 뭐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이 기업이 세계 25개국에 수출을 하는 감속기 업체입니다. 다행히 뭐 러시아는 좀 피한 것 같은데 러시아 그 없어요. 외에 전 세계적으로 지점이 이렇게 많다고요? 그러고 보니 러시아에 없는 게 좋네요. 네, 네. 러시아 없네요. 네, 긍정적인 네. 또 모멘텀인 것 같은데 네,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자, 감속기라는 게 뭐냐면 일단 개념부터 알아야겠죠. 여러분들 실생활에 냉장고, 뭐 가습기, 뭐 공기청정기, 제습기 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누구예요? 삼성, LG, 뭐 코웨이, 위닉스, 뭐 이런 TCL 이런 해외 기업들까지도 다 고객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속기가 뭐냐면 모터가 막 돌잖아요, 그죠? 이 제품들이 거기에 힘을 전달하는 기어를 조절을 해서 힘을 전달하는 부품입니다. 자, 전기차가 왜 비싸요? 배터리가 비싸잖아요. 전기차의 가격에 배터리가 40% 정도 차지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배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4대 소재를 잘 만들잖아요. 고부가 가치 사업이니까. 자, 그러면 로봇의 제일 비싼 부품 뭘까요? 로봇의 바로 이 감속기입니다. 감속기가 로봇 제품의 한 20-30% 정도의 단가가 붙어요. 굉장히 좀 비싼 부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여러분들 의미가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로봇에서 가장 비싼 부품이 바로 이 감속기라고 합니다. 감속기를 국내 1위 감속기 업체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로봇 관련주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로봇 관련주들 너무 오르지 않았나요? 예를 들어서 오늘 유일 로보틱스도 상장이 되고 나서 따상을 갔거든요. 그만큼 로봇주들 대부분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종목도 저희가 지금 들어가기에 주가는 좀 괜찮나요?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으니까 뭐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로봇 관련주가 지금 왜 올라갈 것 같습니까? 삼성전자의 모멘텀을 삼성전자가 타고. 로봇 사업을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생각한다라고 했죠. 네. 그게 우리나라 로봇 기업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 그런가요? 어떤 고리가 뭘까요? 삼성전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어서? 삼성전자는 로봇 사업부가 없어요. 아직. 인수 그렇죠. 관련해서 인수입니다. 인수. 그러니까 네. 로봇 관련주들이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지네끼리 야, 나 인수되나 보다. 이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 인수되나 보다. 네. 나 삼성전자랑 예전에 밥 한 번 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요만한 네. 부품 하나 납품한 적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나 삼성전자에 뭐 삼성전자 공기청정기에 나 이런 거 하나 납품했는데 나 인수되나 보다 하면서 올라가는 네. 거거든요. 황당하긴 하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국내 중소기업들 인수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게요.
네. 삼성은 전장 사업 진출할 때도 누구 인수했어요? 하만 인수했죠. 인수하더라도 해외 기업 할 거예요. 아, 네. 삼성은 국내 기업, 중소기업들 안 사줍니다. 그러면 로봇 관련 주들 중에서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다들 삼성전자 인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실체가 있는 종목을 하자라는 맞아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 만약에 인수가 될 수도 있겠지요. 뭐 그거는 알 수 네. 없겠지만 글쎄요. 뭐 일단은 뭐 확률은 뭐 로또 확률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좋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진짜 삼성전자랑 친해요.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검사 장비 SL 감속기가 2018년도에 삼성전자에 일단은 삼성전자 굉장히 까다롭죠. 처음에 50대를 납품을 했어요. 50대를 납품했는데 2018년도, 2019년도에 140대, 그리고 2020년도에 350대, 그리고 2021년도에 800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눈에 너 잘하네 하면서 삼성전자 물량을 계속 받아주고 삼성전자가 또 어디 갑니까? 공장. 미국 가죠. 텔러시까지라요. 네. 미국 갈 때 공장에 얘 데리고 가겠죠. 오. 진짜 인수하려면 얘 인수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진짜 삼성전자와 이 레퍼런스가 있는 회사. 저는 뭐 다른 중소기업들 뭐 시총 1,000억짜리 2,000억짜리 말고 저는 뭐 이거 인수하는 거는 저는 말이 된다고 봐요. 꼭 필요한 제품이고 또 앞으로의 이 스마트 여기 화면 보시는 게 보시면 뭐냐면 이게 스마트 팩토리거든요. 말 그대로 무인화죠. 스마트 팩토리, 무인화, 안전화 그리고 자동화 이런 거 스마트 팩토리인데 여기에 따라서도 이 스마트 팩토리도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 수혜주예요. 이번 정부 때도 스마트 팩토리는 많이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도 스마트 팩토리를 전 정부 흔적을 지우자. 자, 다 과거로 돌아가. 다 사람을 써야지 하면서 자동화 시스템을 물릴 일은 없단 말입니다. 네. 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정부 정책 수혜주로 뭐 우리가 좀 확산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문제는 가격입니다.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별로 안 올랐어요. 여기서 뭐 기억나시는 분 우리 애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익 실험 한번 했던 종목입니다. 맞아요. 기다렸어요. 여기서 다시 추세가 살아나기를. 여기서 제가 왜 말씀드렸죠? 여기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사면서 끌어올렸죠. 자, 지금 보시면 3일 외국인 하루에 20만 주, 오늘 13만 주. 기관 3일 2만, 9만, 6만. 쌍끌이 매수만 개인만 지금 물량 털리고 있죠. 하루에 20만 주씩. 그죠? 개인 물량 털리면서 주가가 뾰로롱하고 올라옵니다. 자, 고점 돌파 신고가 파동이죠.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최고가가 지금 14,600원 정도인데 여기 돌파 슝 하면서 15,000원, 17,000원 가지 않을까. 누가 만들어줘요? 다음 주에는 개인이 아니죠. 다음 주도 외국인 기관이. 이런 정보 가지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저랑 같이 큰 또 수익 제가 내드릴 테니까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인 만큼 앞으로의 수익 또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국내 1위의 감속기 업체라고 합니다. 로봇 관련해서 감속기 업체인데 삼성전자에 꾸준하게 납품을 하고 있고요.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시세를 분출할 여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 주신 만큼 여러분들 만약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야만 이모학 전문가님이 다음 주 월요일에 올려주십니다. 이 종목명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노란톡방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가 조그맣게 뜨거든요. 그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모멘텀을 타고 메타버스 로봇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로봇 관련해서 한 종목 챙겨봤고요. 다음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또 금도끼 종목 챙겨 오셨을 것 같아요. 네, 메타버스도 이제 우리가 봐야죠. 삼성이 로봇은 얘기는 원래 작년 연말부터 했어요. 맞아요. 그 로봇 얘기는 좀 많이 했었는데, 메타버스 얘기를 처음 꺼냈거든요. 네. 삼성이 메타버스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물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얘기는 뭐 할 필요 없고 반도체가 워낙 1위니까 그 얘기도 할 필요 없고 이제 안 했던 거 무언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메타버스가 있었어? 라는 거에 이제 좀 부응을 한 거죠. 메타버스가 작년 연말에 이제 뭐 위즈윅 스튜디오도 주가가 뭐 거의 막 17, 8배 올라갔었거든요. 맞아요. 뭐
웬만한 거 막 올라가다가 네. 올해 바닥살 났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작년 하반기에 추격 매수하면서 많이 물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혹시 저점일까요? 이런 삼성전자 모멘텀을 타고 앞으로 올라간다면 지금이라도 좀 추가 매수에 들어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가장 말이 안 되는 종목이 가장 많이 올랐을 거란 말입니다. 가벼우니까. 네. 그러면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이 또 많이 떨어졌겠죠. 자, 거기에서 이제 시장이 뭐냐면 한번 붐이 한번 확 되고 이제 확 꺼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처음에 올라갈 때는 몰라요. 그냥 다 같이 으쌰으쌰. 그러니까 테마를 잘 들어보세요. 테마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아무도 모를 때 올라갔다가 모두가 다 알면 테마가 끝납니다. 이게 뭐예요? 처음에 메타버스, 메타버스가 뭐야? 무슨 버스야? 네. 광역버스야? 이럴 때는 막 가요, 그냥 막. 네. 다 모를 때 올라가다가 이게 메타버스야? 할 때 떨어집니다. 이런 그때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가죠. 이게 메타버스구나 하고. 모든 테마가 다 이래요. 네. 예전에 뭐 3D 프린터도 3D 프린터가 뭐야? 이게 뭐 컴퓨터로 뭘 만드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올라가다가 이거야? 떨어지죠. 사물 인터넷도 마찬가지였고 테마는 이제 그런 논리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아직도 광범위합니다. 왜일까요? 왜 광범위할까요? 이걸로 돈을 버는 회사가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로 돈을 버는 회사가 나올 때 이제 테마는 끝나는 거예요. 네. 아직 테마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네.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많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야 이게 메타버스구나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는 거거든요. 아직 돈을 버는 회사들이 없기 때문에 아직 메타버스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 모른 척 하자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좋습니다. 뭐 메타버스의 성장성은 좋지만 정말 실체가 있는 종목을 또 찾아가자라고 말씀을 주시는 맞아요. 부분이잖아요. 이게 근데 문제는 올라갔다가 팍 꺾이면 진짜 중요한 말씀 안 드렸네요. 알고가 죽정이 갈려요. 처음에는 옥석 가리기가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처음에 이 곡식들을 물에다가 확 쏟아보면 일단은 다 뜨잖아요. 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쭉 가라앉을 종목들 가라앉고 네. 오를 종목들은 오른다. 그렇죠. 지금은 한번 싹 쏟아 부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쫙 폐가 갈릴 겁니다. 알곡만 남고 쭉정이는 이제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종목은 알곡과 같은 종목이니까 진짜만 보자고요. 가짜 상한가 가는 거 저는 못 먹어요. 떨려서 쫄아서. 왜? 이게 아닌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지나고 나서 뭐 고점에서 잘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는 나중 얘기지만 말 그대로 손 떨려서 못 갖고 있어요. 주식을 잘 모르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종목 여러분들 계속 하시면 아마 좋은 투자 습관을 기를 텐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안전하게 우리에게 수익을 빠방하게 또 챙겨주시는 이무학 전문가님이 이 메타버스의 성장성은 좋지만 옥석 가리기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이런 옥 같은 종목들 오늘 한 종목 찾아오셨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두 번째 뉴 금도끼 종목 지금부터 함께 힌트 챙겨보도록 할까요?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버추얼 휴먼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 사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버추얼 휴먼입니다. 예전에 가상 인간이죠. 존재하지 않는. 예전에 가상 인간은 뭐였어요? 아담이었나요? 가수, 사이버 가수? 그런 가상 네네. 인간은 뭐였어요? CG였잖아요. 컴퓨터 그래픽. 네. CG였는데 이 회사가 이제 만들어내는 버추얼 휴먼은 인공지능 기능 AI를 탑재한 이 버추얼 휴먼입니다. 이 말 그대로 외모는 물론이고 이 스마트, 그러니까 다른 화면을 잠깐 보시면 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리냐면 이 목소리 생성 AI 인공지능을 시킵니다. 그래서 얼굴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병합을 하죠.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 알파고 아시죠? 그죠? 수만 가지 바둑의 변수를 계속 학습하잖아요. 학습하고 도저히 이세돌이 이길 수 없게끔. 그죠? 이 AI도 이 아나운서, 이 앵커의 목소리와 표정을 학습을 하는 거예요.
제 자리가 뺏기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저도 이 자리 없을 수도 제가 있어요. 위험한 것 같은데요. 뭐 저도 안 나가도 되죠. 네. 뭐. 저도 안 나가도 되죠. 뭐 저도 원고만 보내면 되죠. 뭐, 오. 뭐 아무튼간에 네. 뭐 이런 무서운 현상들이 무서운 있습니다. 종목이네요.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병합을 해서 프롬을 읽어요. 오. 이 목소리와 얼굴 네. 인식을 학습한 AI가 오. 딱 보면 이제 프롬을 읽고 실질적으로 막 표정도 막 어. 진짜 슬픈 얘기 날 때 울지도 몰라요. 오. 그런 아, 정말 식으로. 이 카메라 앞에서 글씨가 이렇게 나온다는 게 사실 프롬프터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이 AI들이 읽는다고요. 그렇죠. 네, 텍스트를 말면 이 말 그대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표정을 AI가 학습을 해놨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좀 슬픈 얘기 나올 때는 울먹거리기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정말 스마트한 버추얼 휴머니 기술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성장성이 일단 이거다. 메타버스 쪽에 이러한 안면 인식 기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자, 두 번째 모멘텀은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저는 실적 안 좋은 걸 웬만하면 잘 안 하니까, 자, 이게 뭐냐면 이 라운지라고 가상의 피팅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경, 저도 안경을 쓰지만 기본적으로 안경점 가서 택 오르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거 써보고 저거 써보고 추천도 받아보고 하면서 가장 좀 얼굴에 맞는 텔을 골라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라운지 제품을 구매하시게 되면 인공지능 AI와 내 얼굴에 맞는 안경.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경점 가면 사장님이 추천해 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앱에 들어가면 인공지능 로봇이 이렇게 생기셨군요. 이 안경 써보세요. 추천해 줍니다. 오. 그리고 안경 써보는 게 아니라 내 사진에다가 그 안경을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폰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쓴 게 뭐예요? 이걸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가서 쓰지 않아도 화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 안경을 구매를 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 이런 부분들이 다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이죠. 이게 네. 이 라운지 피칭 기술이라고 하는데 뭐 한 3,000가지 안경을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네요. 전문가님 안경 쓰시는 만큼 약간 직접 가서 이렇게 보고 하시기에 굉장히 좀 불편하시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네. 일단은 웬만하면 좀 안경 같은 거, 신발 같은 거 좀 신어보고 써보고 이렇게 좀. 그래요? 그런데 이 종목 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니, 앞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앞으로 이제 써보겠다. 이게 왜냐하면 어. 저도 뭐 주식하는 입장에서 내가 안 한다고 뭐 다 안 살 수는 없어요. 네. 그럼 뭐 몇 종목 안 남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저도 이제 눈이 나쁜데 저도 이제 렌즈를 끼고 안경을 쓰는 만큼 저는 사실 직접 안경원에 가서 이걸 하기가 귀찮기도 하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좀 불안하기도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인터넷으로 정말 정확하게 제 얼굴 사이즈나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해준다면 저도 충분히 이용할 의향이 크거든요. 네. 그 점에서 정말 성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챙겨볼 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앵커님 말씀 저도 아직 안 사봤어요. 네네. 근데 이 정말 스마트한 이 전국의 이 안경을 쓰신 분들이 다 네. 보시면 라운주의 월별 MAU입니다. MAU가 뭐냐면 monthly active user거든요. 그러니까 월에 얼마만큼 이 안경을 써봤는지 이거를 데이터화 시켜놓은 건데 잘 보세요. 계속해서 올라가네요. 네, 이게 네. 작년 10월 기준으로 봐서 뒤에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작년 10월까지 연초에 대비해서 5배가 폭발했습니다. 성장. 무슨 10개월 만에 5배가 성장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킨 100마리 팔던 치킨집이 10개월 만에 하루에 500마리씩 파는 거예요. 그만큼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좀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얘밖에 없습니다. 경쟁 기업이 없어요. 해외에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와비파커라는 이 안경 업체가 있는데 미국의 와비파커가 작년 9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한 1,600억 정도 돼요. 이 회사는 1,600억. 근데 미국의 경쟁사는 아니죠. 미국에서 뭐 우리나라 업체한테 뭐 이걸 맡길 건 아니니까 경쟁사는 아니지만 비교해 볼 수 있죠. 그죠? 우리나라에 이 피팅 안경 하는 업체가 있고 그러면 미국의 이 와비파커는 시가총액이 얼마야? 얘는 1,600억인데 와비파커는 시총이
6조 원입니다. 그러면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사실 뒤따라갈 만하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금토끼 종목은 제 자리에 좀 위협성을 느낄 만한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정말 이 국내 유일무이한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고 이렇게 뛰어난 안면 인식 기술로 인해서 다양한 분야의 성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시가 또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또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종목은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여러분들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이 종목도 앞으로 메타버스의 모멘텀 타고 쭉쭉 함께 시세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AI조차도 이 세계 최고의 수준의 인공지능 을 산업 목표로 제시하겠다라고 차기 정부에서 또 언급한 바가 있는 만큼 앞으로의 이 정부 정책에서도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이렇게 정부 정책주라고 하면 이 정부 정책주 중에서 사실 대장주가 원전주잖아요. 원전주를 또 우리가 선취매하면서 수익을 챙긴 바가 있습니다. 우리 수익률 화면 한번 보고 가도록 할까요? 보성파워텍이 우리가 이무학 전문가님이 제시를 하고 바로 그 다음날 상한가를 찍었던 종목이죠. 보성파워텍 우리가 50%의 수익을 챙기면서 이미 실현을 했던 종목입니다. 오늘 보성파워텍 사실 정부 정책주 중에서 보성파워텍과 같이 이렇게 원전주들이 오늘 조금 쉬어가는 흐름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이 쉬어갈 때 원전주를 비롯해서 보성파워텍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요?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시장의 이게 흐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원전주가 왜 가다가 쳤을까요? 왜? 주 후반에 누가 나타났어요? 로봇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테마라는 것은 하늘이 하나면 태양도 하나죠. 하루에 테마가 두 개가 이렇게 막 치지 않아요. 하나가 치면 하나는 쉬고 하나가 치면 하나는 칩니다. 일단은 이번 주 흐름은 어땠어요? 주 초반에는 원전과 관련한 인수위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수요일 날 삼성이 주총을 하면서 얘네가 주총주가 이제 로봇 관련주가 폭등을 하니까 얘네가 이제 쉬었죠. 자, 그러면 삼전이 다음 주에 주총을 또 합니까? 안 하죠. 1년에 한 번 해요. 네. 삼전 3월 달에 슈퍼 주총 시즌인데 그러면 다음 주는 다시 원전주가 왜? 인수위는 다음 주에도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전 주총은 끝났지만 인수위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면 원전주들이 아마 인수위와 관련한 테마 중에서는 가장 대장 업종이 였고요. 앞으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정부 정책주 중에서 원전주 계속해서 대장 역할을 하면서 다음 주도 이러한 시세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수요일에 새로운 금도끼 종목이 네. 원전 관련주였잖아요. 네. 이 종목도 사실 아직까지 시세를 분출하진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들어갈까요? 무조건 사야죠. 무조건 지금 사요. 네, 무조건. 왜냐하면 네. 이 다른 종목들이 그러니까 원전주들은 여러분들 흐름 다 보셨잖아요. 보성파워텍 우리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제일 먼저 올라갔지만 그 뒤에 어느 날은 일진파워가 어느 날은 우리기술이 하면서 매일매일 대장주가 바뀌었어요. 대장주라고 하면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네. 이 종목은 아직 안 갔어요. 오. 이 종목이 대장주 되라는 법, 못 되라는 법 없잖아요. 이 종목도 다음 주 뭐 상한가 갈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계속 순환매가 계속 도는 거니까 네. 아직도 몰라요? 노란톡방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오늘 그러면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시면 다들 다시 한 번 더 주시나요? 드려야죠. 이거는 왜냐하면 수요일 날 드렸는데 목요일 금요일 삼성 테마가 올라오면서 원전주들이 다 쉬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삼성 테마가 올라와서 이 종목을 또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준 거라 생각하시고 같이 꼭 보셨으면 좋습니다. 하는 종목입니다. 네, 오늘 새로운 금도끼 종목 이렇게 총 3종목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야만 이러한 금도끼 종목들 챙겨 가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빠르게 마지막으로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지금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바로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하시면 이러한 금도끼 종목 3가지 종목 다음 주 월요일에 챙겨 가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편안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밤 9시도 저희 홍당무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